이번 시간은 변경사항 발생 대처하기입니다. 변경이란 무엇이고 변경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각양각색 케이스로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 케이스별로 총괄 영향 범위 확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장에서 대응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장을 방문하면 정말 많은 사업장의 담당자분들께서 이러이러한 변경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PPT에 보시는 만큼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이 변경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적합을 받은 사고 예방제도, 장외 평가서 또는 위해 관리 계획서,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기준 대비 그 내용과 현재 사업장의 상황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물질이 변경된 경우는 모두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기존 제도를 이행한 사업장의 경우와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이행 사업장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장애나 위해에 적합을 받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적합을 받은 내용과 그 내용 대비 이후에 우리 사업장이 유해화물질 취급시설이나 물질이 변경된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외에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최근에 적합을 받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대비 우리 사업장이 현재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표는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대한 변경 제출 판단 흐름도인데요. 상단에 보시면은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각 변경 사항들이고 그 변경이 발생을 했을 때 이후에 총괄 영향 범위의 확대를 확인을 하고 확대가 된다라면은 화학물질 안전원에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변경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지방환경관서에 변경 검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2군 사업장이 1군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총괄 영향 범위 확대 여부를 따지지 않고 1군이 되었을 경우 바로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변경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각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유해화학 물질 변경이 있습니다. 취급시설 A라는 염산 35% 물질을 신규로 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TK101에 질산과 황산만 기존에 투입되었으나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A라는 염산 35% 물질이 신규로 투입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취급시설에 A라는 물질을 투입을 했었는데 B라는 물질로 대처하여 사용했을 경우에 유해화물질 변경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의 그림은 황산을 투입을 했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 탱크인 염산으로 변경 투입을 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인데요. 물질 염산 35% 100리터를 TK101에 투입을 하였으나 이후에 어떤 공정상의 이유로 염산 200리터를 TK101에 투입을 하여 최종 염산의 농도가 20%로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물질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그 취급시설의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TK101 10.0m 삼승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저 원이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에 없던 설비였는데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됨으로써 추가가 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TK101의 이설인데요. 기존에 TK101이라는 설비는 있었으나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2번으로 TK101의 위치가 이동된 경우입니다. TK101의 증설인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TK101이 10.0m 삼승의 사이즈로 존재했었는데 이후에 20.0m 삼성으로 2배 증설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증설로 취급시설 변경으로 보실 수 있겠죠. 2군 사업장이 1군 사업장으로 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유해화학 물질별로 규정 수량을 따져보신 다음
2군 물질이었던 아니면 면제 대상 물질이었던 물질이 추가가 되거나 증가가 되면서 상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가 코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시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은 두 가지 변경 사항을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TK01에 톨루엔 물질을 추가한 경우고, 지금 이 사업장은 두 가지의 변경 사항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TK-05라는 불산 탱크를 신설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변경이 되어서 제가 코라 5.0 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오른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제출 수준 판정 도구에 불산 탱크의 상위 규정 수량 1군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1군으로 표시가 됨으로써 총괄 영향 범위 확대 여부와는 관계없이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변경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변경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총괄 영향 범위 확대 여부를 케이스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별로 확인을 하기 전에 코라 5.0이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코라 4.0, 5.0 이전 버전에 있던 내용을 5.0에 그대로 옮겨 주셔야지만이 총괄 영향 범위 확대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고 8번 탭에 평가 도구라는 버튼, 변경 제출 평가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 주황색 버튼인 평가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변경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에 물질이 추가가 되고 설비도 하나 추가가 되었다. 두 가지의 추가가 있을 경우에는 두 개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그 창을 살펴보면은 제출 판정 형태에 기존 설비 변경이 있고, 기존 설비 변경인데 위치 미변경, 기존 설비 변경인데 위치 변경, 신규 설비 설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코라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변경 케이스를 제가 물질 추가도 신규 추가가 있고 함량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 변경이 있고 설비도 이설, 증설, 기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코라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세 가지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위치 미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물질 추가,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변경, 함량 농도 변경인 경우에는 위치 미변경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치 변경인 경우에는 기존 설비 변경의 위치 변경, 저것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규 설치인 경우에는 신규 설비 설치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기존 설비 변경, 위치 미변경, 여기에 이 세 가지가 있으니 잘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탱크 설치라는 예시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평가 추가 주황색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저 작은 창이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오른쪽에 그 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저 창에 변경이 될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그 주황색 버튼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비가 지금 신규 탱크 설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한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되는 탱크에 설비를 추가를 하셔도 되고, 기존의 설비 가져오기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신규 탱크가 우리 사업장에 있는 기존에 있는 탱크와 스펙이 유사할 경우에는 설비를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보다 더 빠르게 총괄 영향 범위 확대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탭은 선택사항입니다. 사업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기존의 설비랑 별반 다른 게 없다라면 설비 가져오기라는 탭을 클릭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설비 추가를 클릭을 하시고 신설 설비에 대한 정보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시나리오가 선정이 되는데, 오른쪽 하단부에 설비 가져오기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존의 설비와 비슷한 설비를 가져오시고 설비 스펙을 약간만 변경되는 부분만 변경을 해 주시면은 보다 빠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시나리오가 추가가 되고 대안평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총괄 영향 범위 확대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총괄 영향 범위 확대 시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작성을 하시고 변경 작성을 하신 다음에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면에 보시면은 노란색 범위가 기존의 우리 사업장의 기존 최근에 적합을 받은 총괄 영향 범위의 테두리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원이 이번에 신규 탱크 추가가 되는 위치를 잡아주시고 영향 범위를 살펴보시면 저 빨간색 범위가 추가된 영향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란색 범위를 벗어나고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 총괄 영향 범위를 확대를 했는데 총괄 영향 범위가 미확대로 나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에 변경 검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 탱크 설치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기존에 A에 있던 탱크가 B에 있던 지점으로 만약에 옮겨갈 경우, 사업장 내에서 어떤 지점에 있다가 공정상의 이유로 어떤 지점으로 이동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설비 탭에 설비 가져오기를 클릭한 다음 이동이 된 설비에 대해서 추가를 해 주십니다. 추가한 다음 대안평가를 실시를 하시는데, 평가 후에 총괄 영향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역시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지금 하단부에 변경 전 염산 탱크의 위치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동된 염산 탱크의 위치를 확인을 하였을 때 노란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변경 제출 판정 도구에 두 가지의 변경이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저 두 가지 이외에도 추가로 변경된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계속해서 늘려가시고 모든 케이스별로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가 되지 않는 경우여야지만이 변경 검토서를 제출하시고, 하나라도 총괄 영향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변경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존 TK-0이라는 설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설비에 염산 대신 톨루엔을 추가를 했을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설비 탭에 설비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고 TK-01을 가져오신 다음 설비에 염산 대신 톨루엔으로 물질을 변경을 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대안평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영향 범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총괄 영향 범위가 독성 기준으로는 확대가 되지 않았을지언정, 지금 톨루엔 같은 경우는 염산과 비교했을 때 화재 폭발 영향 범위가 추가로 생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염산과 톨루엔의 독성 영향 범위는 미확대되었으나 다음 장에 있는 풀파이어 영향 범위가 확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독성만 영향 범위가 미확대되었지 화재 폭발은 영향 범위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 제출 대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케이스별로 총괄 영향 범위 확대 여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장에서 대응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환경관서에 변경 검토서를 제출하느냐, 아니면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총괄 영향 범위 확대 여부에 따라서 확대가 된다면은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지방유역환경청에 장외평가정보 변경 검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